1,000 to experience good health and the joy of all the families who have found their own true wealth. Even when honors remind us of fame, each day's a beginning, new faces in the game. It's time to launch the booster, that engine deep inside. We're ignited, so ignited, yeah. Ignited by the vision and the call. We're ignited, ignited, yeah. Sparks bright and surging through us all. We're excited and we're ignited, ignited by the spirit of our team. We're ignited, ignited, yeah. Power, help, and freedom as our dream. We're ignited. 네, 안녕하세요. 유니버시티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강의 시스템의 호스트를 맡게 된 골드 디렉터 강현지입니다. 저는 MC만 보면 기분이 너무 업되는 것 같아요. 화창한 가을 날씨, 붉게 물든 낙엽 최고의 계절이죠. 최고의 계절의 기운을 받아서 목요일 시스템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줌 에티켓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저 할 말 있어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비디오는 켜주시고 자세는 정중앙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단정히, 잠옷은 안 돼요. 음식과는 거리두기로 약속해요. Oh no!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걸로. 호응은 최대한 뜨겁게. 와! 리더님들, 우리 줌 미팅 에티켓 지키기로 약속해요. 네, 줌 에티켓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한번 자세 점검 부탁드리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유사나의 비즈니스를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실 유더베스트의 이병헌 이기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이기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제가 40분 동안 유산화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그젝트 루비 디렉터 이기수 현재 직급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사지 샵을 11년 전부터 이렇게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뭐 마사지계 삼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마사지도 잘 되면서 잘 되면 뭐가 또 생기냐면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이것도 이제 힘드나?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고고랜드라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오픈한 지가. 이렇게 오픈하면서 1호점, 2호점, 뭐 3호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나도 이제 뭐 부자가 되는 건가? 떼돈을 벌어보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매출이 잘 나올 때, 최고 잘 나올 때가 저희가 한 900만 원까지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계속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그냥 재밌었죠. 재밌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2년 정도 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 시설 뭐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문을 닫았고요. 한 2주, 뭐 한 달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막 쌓였어요.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2.5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오면서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야, 정말 무섭구나. 예전에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회 전체가 동글동글하게 잘 돌아가야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만 그랬을까요? TV를 뜨거나 매스컴을 보면 자영업자들 특히 네. 저희 일산에 여기 59층짜리 아파트 제니스 아파트 상가에 제가 1호점이 있는데 여기에 뭐 볼링장이든 큰 업체들 있잖아요. 다 폐업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실직, 폐업, 파산을 몰고 온다 이런 걸 예전에는 운영을 얼마나 못했으면 파산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정말 한 4월부터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적자는 안 보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워낙 적자가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제가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은퇴 후 노후는 어떻게 살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60세 이후에는 나 뭐 하고 살지? 난 60세까지 일하기 싫은데 빨리 뭐 어느 정도 돈 많이 벌어서 노후는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혹시나 해서 저도 이제 유산화라는 걸 만났지만은 많은 분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가 올해 44살인데 제가 20살 때 아니 19살 때 뭐 10대 때 20대 때는 폐지 짚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고향이 시골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회갑잔치만 해도 제 10대 때는 장수했다고 해가지고 마을 잔치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회갑되기 전에 다 재산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의 그 인생 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폐지 짚는 분들이나 예전에 폐지 짚는 분들이 젊었을 때 이분들이 그냥 흥청망청 놓으시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다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보면 그때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신 거였죠. 왜냐면 생명이 100세, 120까지 누가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집 얻어주고 결혼 자금 다 보태주고 나니까 난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봐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 플랜 B를 유선아 만나기 전에 이제 만나면서 시작을 한 거죠. 한 8년 전부터 플랜 B를 그래 나도 혹시 모르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혹시 망할 수도 있으니까 플랜 B로 한번 잡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업하면서 투잡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유산화라는 걸 내가 알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해서 벌써 그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플랜 B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막다른 길에 섰다고 생각하시니까 나 지금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하지만 늦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이 플랜 B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잘 하시면 돼요. 지금 SNS 시대에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이런 분들도 보면 SNS에 보면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어디 갔다. 나 오늘 친구랑
데이트했다 이런 식으로 SNS에다가 다 올리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오늘 뭐 먹고 뭐 우리 남편이 뭐 사주고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갔어 이건 자랑이잖아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공유도 있지만은 공유를 자랑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기장처럼 싸국싸국 채우는데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경험을 공유도 하고요. 오늘 어디 가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같이 가보. 다 공유해요. 보면.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마트만 가요. 이마트만. 왜냐면 이마트만 가는 이유가 이마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그냥 0점 몇 포인트로 쌓아보려고 그 재미에 주유소도 SK만 갑니다. 네. 포인트 쌓으려고. 그래서 이런 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격도 다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 때 여기에서 나는 한 가지만 한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먼저 접하기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구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먼저 하셨던 분들이 악용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진국에서 먼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하나의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을 함께 할 네트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트를 짜는 일을 하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소비예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소비가 좋으니까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 공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포가 없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어요. 내가 써보았던 걸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써보고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200여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소비자라면 뭐 기업의 철학 알아보지도 않으셔도 돼요. 소비자라면 딱 하나 정말 좋은 제품인지 제품만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라면 제품만 좋다는 걸 확인만 하면 되시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를 때는 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6개 중에 가장 크게 회사 튼튼해야 되겠죠. 제품 퀄리티가 정말 최상이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최고여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왜 유산화를 선택했을까요? 유산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화란 기업을 일반 경영인이 돈을 벌려고 설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유산화를 보면서 느낀 게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인 마이러 웬츠 박사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보유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이 유산화를 설립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세계에 공유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널리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유산화는 1992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곳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타주를 한 3번 가봤거든요. 근데 솔트레이크 시티 하면은 동계올림픽을 했던 곳이에요. 우리도 동계올림픽 어디에서 하나요? 평창에서 하죠.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이유는 또 당연히 춥기도 하지만은 청정해요. 여기도 산밖에 없어요, 정말. 그 청정한 곳에서 물 좋고 땅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제약회사나 건강식품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원 서버예요. 29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제 아이디 가지고 제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24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자기 코드로 다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저희 A사, N사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 맞아요. 저희보다 수십 배, 수배 더 큰 회사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본사에 가서 자기 아이디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아이디예요. 회사는 글로벌이지만 사업자는 글로벌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에는 2003년 유사나 코리아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사예요, 지사. 저희는 법인이 아니고 지사 개념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서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매년 3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 20몇이, 매출이 뭐 한 100몇 억밖에 안 됐어요. 제가 들어오고 같이 성장하면서 2019년도에 1200억이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이 된 거죠. 업계는 저 있을 때는 한 20몇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유사나가 업계 6위까지 오르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나 본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업계 순위 6위 달성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돈 놓고 돈 못 낀가 하고 돈으로 막 주식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를 딱 제가 본 게 이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 다단계 회사가? 대박이다. 왜냐면 제가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장하기까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지만 그 전에 나스닥에 상장이, 중소기업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이에요. 그런 중소기업에 상장이 되었다고.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 재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10년 동안 60배 성장을 했어요. 이런 투명하고 좋은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까요? 누가 만드냐? 연구 개발을 85명의 세계적인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산화 전문 연구 개발팀이 끊임없는 연구로 이 유산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충 만들어서, 건강식품인데 대충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건강식품 하면 가까운 있는 뭐 녹용, 뭐 즙자하고 막 이런 게 건강식품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랄 정도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연구진이 필요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면. 그래서 유산화는 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제조 시설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건강식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약회사로 등록을 해놓고 건강식품을 약처럼 만들고 있어요. FDA의 관리 감독 하에. 그래서 유산화를 지금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을 보면 한글 라벨링을 보면 한글로 써 있어요. 하지만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 라인에 한국에 들어올 걸 다 포장까지 다 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700개 이상. 29년 동안. 근데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 상이 뭘까 하고 제가 한번 봤었어요. 2007년도에 저희 마이런 웬츠 박사가 받았는데, 이거는 세계에 공헌하신 분들, 의사에게 주는, 딱 1년에 2명에게 주는 그 영예로운 상이래요. 그래서
마이너 벤츠 박사 개인적으로 받은 상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유산화 창립자잖아요. 그만큼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 컨슈머러닷컴 컨슈머러닷컴은 미국 비영리 단체 소비자들이 뭐 담배 피워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이기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제품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 유산화 헬스팩이 대상을 먹었고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유산화 헬스팩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많은 예전에는 우리 유산화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품을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수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뭐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달러 막 이런 식으로 연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먹는 제품이라면 나도 먹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뭐 또리 아빠가 이 제품을 먹었다고 나도 먹어야겠다 그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자기 몸을 담보로 이 제품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먹고 싶다는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이 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제품을 지금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고 저희 지원단체예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모든 활동비나 지원비를 다 내고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형식입니다. 26개국에 4천만 개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 가거나 한국에서 컨벤션 할 때는 이걸 포장을 몇 개를 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사업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산화는 먼저 회원이 되셔야 돼요.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뭐 코스트코처럼 뭐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입장이 하는 것처럼 여기도 유산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 주문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첫 구매 10% 적립을 받아서 두 번째부터 자동이체부터 4주 8주 이내에 5%씩 할인을 받습니다. 근데 가입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소비자형 회원 PC라고 하거든요. 사업자형 회원 BC라고 그래요. 저희가 사업자와 소비자 두 가지 부류로 등록을 해야지만 회원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말 그대로 그냥 제품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이 발생이 안 돼요. 하지만 사업자는 BC는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 차이는 2만 원 차이예요. 2만 원을 내고 제가 사업자로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자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는 사업자의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수당만 발생이 안 되지 그냥 제품은 사업자가 사는 가격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즈니스가 정말 공정한지 제가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뭐라 할까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숫자를 좋아해요. 저는 할 일이 없으면 항상 계산을 해요. 무슨 계산을 해요? 뭐 롤러장에 있으면 롤러장 그냥 숫자 계산해요. 오늘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항상 그 보상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그게 풀려야지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 이거 어떻게 하냐?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브랜드 체인지 오늘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샴푸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화장하셨어요? 화장했죠.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 안 먹으면 점심 먹기라도 하죠. 이런 걸 브랜드를 한번 체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추가 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에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상관없어요. 여자, 남자 구별 없습니다. 미성년자만 아니면 돼요. 사회적 경험 필요 없습니다. 학벌? 뭐 배우면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유산화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유산화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간적인 자유로움이에요. 다른 자영업자든 출퇴근하는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시간을 노동으로 해서 돈하고 바꾸는 업종은 자유라는 게 없어요. 저도 지금은 놀러장에 거의 뭐 있는 이유가 인건비라도 좀 아껴볼까 하고 많은 시간을 놀러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다시 갖고 싶어요. 혼자가 아닌 팀. 이게 저한테는 좀 어색했어요. 왜냐면 팀이 생긴다는 거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데 뭐가 좋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마사지샵을 제가 오픈했는데 저 똑같은 형태의 마사지샵이 생겼어요. 하나의 팀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경쟁자죠. 적이죠.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외로워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그 경험치를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유를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산에서는 함께 팀으로 비즈니스 구체해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공평하게 계산이 된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20%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기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오늘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피라미드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는 당연히 상위 1%만 돈 상위에 있는 분들만 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애전 방식이에요. 애전 방식은 상위에 먼저 사인했던 분들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구역을 나눠놔요. 3%, 5%, 7%, 12%, 뭐 21% 이런 식으로 나눠놔요. 처음 하신 분이 21%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네, 유산화는 누구나 20%입니다. 먼저 사업, 직급,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에나 20%예요. 출발선부터 3%냐 20%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유산화를 선택해야 되는 저한테도 하나의 큰 이유였고요. 주정산, 주지급. 실적을 마감해야 되는데 뭐 보험사 특히 보험사는 매달 마감이 영업도 그래요. 자동차 딜러도 매달 마감이에요. 내가 매달 이번 달 영업 못했다. 마감을 못했다. 수당이 당연히 그만큼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자영업자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본업에도 지금 시간을 빠듯하게 쫓기고 있는데 이것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 하면 사재기 해야 되고 2호를 시키기 때문에 마감 사재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괜찮다. 이런 게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요. 수입이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비자가 구축이 되고 사업자가 저랑 같은 파트너, 형제 팀이 구축이 되면서 수입이 성장이 되더라고요. 수입의 성장과 바로 직급 성장까지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에 직급에 너무 막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셔도 신경을 쓰시면 좋잖아요. 목표를 잡고 뛰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입이 성장이 되다 보면 직급도 자동으로 가진다. 유산화가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급을 가기 위해서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십 막 이렇게 막 사시는 직급을 가요. 그 직급 갔는데 직급 유지 못해서 다시 직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울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유산화 괜찮은데 거기까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저를 유산화로 몰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가게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개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근데 유산화가 너무 좋은 보상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처음에 1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3개로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를 준다는 거예요. 10개, 30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지금 비즈니스 센터가 9개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센터 3개를 돌렸을 때 약 4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섭취만 하면 가게 3개가 돌아가요. 근데 제가 롤러장 예로 들면 롤러장 1개 돌리는데 유지비가 3,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소가. 그러면 3개를 한다. 그럼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비는 빼고 유지비만. 그러면 3개가 40이면 4개도 한 60, 7개도 한 80,
9개면 298, 180만 원 정도 내야지 유지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우리 경제 원리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9개도 저 원료지 40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사업에 정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맥스아웃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맥스가 있어요. 누구나 먼저 사인을 하지만은 그 하이라인에 다 올라오지만 맥스가 5,000포인트인데 약 한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 한 번 되면 너 고생했다. 가게 맥스아웃 됐네. 그러면 한 개 더 줄게. 그래서 제 가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맥스아웃 되면 이런 식으로 한 가게당 2개씩. 저도 이렇게 6개의 맥스아웃이 가게 3군데에서 되면서 9개까지 나온 거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늘어나는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한계가 없어요. 성장하는 데는. 수익에도. 많은 자영업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무점포잖아요. 무조건 하셔야죠. 수익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또 이게 절 막 울리더라고요.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내가 열심히 구축한 비즈니스를 내 자녀에게 상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세는 0원입니다. 왜? 무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제가 3스타, 5스타를 갔어요. 그러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월 수익을 가져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달에 40만 원만 내면 그걸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3.3% 세금은 유산에서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제가 세금 계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희 아이들 다 세무사나 유산나 본사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빚을 물려주실 거예요. 평생 파이프라인을 물려주실 거예요. 저는 상속 너무 좋더라고요. 더 많은 수입의 기회, 후원수당, 주별, 셀러비 보너스,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자동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요걸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주별 후원수당은 저희는 주정산 주지급 회사예요. 주정산 주지급 회사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걸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익이 그 수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8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저는 엔드 사업자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먼저 사인을 했고 와이프 통장에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덕을 코로나 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부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은 와이프가 누리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셀러비 보너스는 회사에서 많이 이걸 양보한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셀러비브를 판매했을 때 그 가격에 25%를 보너스를 푼다는 겁니다. 바로 돈이 되겠죠. 네, 부가세 빼고 25%예요. 제가 110만 원 정도 전달했다. 그럼 25만 원을 바로 전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거의 프랜차이즈 시기에 보니까 왜냐면 저 때문에 저기 멀리에 있는 친구가 제가 피자집을 오픈했다면 피자집을 하나 오픈을 시켜줬어요. 그 친구의 매장의 매출의 그 순수익의 15%를 저한테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 저한테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겠죠. 처음에는 고맙다고 15% 주겠지만 한 3달, 4달 되다 그냥 저 자식 맨날 가져가네. 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 매치 보너스는 제 파트너 급여의 15% 가져가는 건 맞아요. 수당에. 하지만 그 친구가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따로 주는 겁니다. 보너스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 파트너를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오늘 호스트 보시는 강현주 리더님이 저희 직대 파트너거든요. 평생 매치 보너스 엄청 들어옵니다.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되는데 10명, 20명 있어봐요. 어마어마하죠. 리더십 보너스 골드 이상부터 주는 거예요. 신규 파트너를 잘 후원하고 전 세계 후원수당 매출의 3%를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맥스아웃 하나 될 때마다 약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골드면 맥스아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20만 원인데 두 개면 누비거든요. 4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골드 거는 골드 거 하나 따로 줘요. 20만 원. 너 누비 됐어? 누비는 두 개잖아. 두 개 맥스아웃이잖아. 그러면 40, 20 합쳐서 60을 주는 거예요. 에메랄드는 원래는 세 개의 맥스아웃이니 60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야 골드 거 하나 20, 루비 거 두 개 40, 에메랄드 세 개 60 합쳐서 120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저를 사로잡은 게 또 있어요. 제가 만약에 투스타 아니 다이아몬드인데 이번 달 직급을 골드비급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직급도 강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유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강등 없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에 너무 못했네요. 그냥 골드는 너무 내려갔네요. 한 루비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루비 거 수당을 그 보너스를 줄게요. 루비 거 보너스 60만 원을 받아갑니다. 월 유지 40만 원만 유지한다면.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제 파트너 라인 소비자 라인에서 그 자동 주문으로 5,000 대 5,000이 맞았다. 가게 한 개당 250불씩 따로 줍니다. 또 보너스로. 어마어마하죠. 엘리트 보너스. 전 세계 후원 수당의 1%를 최고 소득 달성 60명이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 때 이게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여행 프로모션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 차별 없는 보상 플랜. 유사나 그 보상 플랜 후원 수당 이해하기를 제가 간단하게 소편으로 짧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비즈니스 센터는 가게 한 개로 시작하는 거하고 가게 세 개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가게 세 개로 시작하는 거는 약 100만 원 정도 400포인트, 가게 한 개로 시작하는 거는 약 50만 원에 바로 비즈니스 센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방식은 저희만 채택하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이 채택을 해요. 좌우 방식입니다. 저희는 좌측과 우측에 작은 쪽에 20%를 준다는 거예요.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가게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4명의 후원을 했고 이쪽에 파트너가 3명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매출이 만약 800점이 올라왔다면 800점이 쭉 올라오죠. 이쪽 우측에서 600점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작은 쪽에 20%예요. 600점이 작다 보니까 600점에 대해서 20%, 120달러를 수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네네네. 세계 비즈니스 센터 저희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같은 노력, 다른 결과 3BC의 마법이라고 있어요. 세계의 비즈니스 센터로 동일하게 7명 후원했어요. 좀 전에 가게 한 개 있을 때 7명인데 3개 있을 때 7명이면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2번 가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좌측에 400, 우측에 400에 400에 작으니까 똑같으니까 420%, 80달러. 3번 대리죠? 400대 200이네요. 40달러 작은 쪽이. 그러면 똑같이 120달러. 2번, 3번 계산이 120달러. 좀 전에 가게 한 개 있을 때도 120달러였거든요. 다 준 거잖아요. 더 이상 안 준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요 1번 대리점. 1번 대리점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1번 가게도 네 거잖아. 그래서 1번 가게를 한번 다시 해부를 해봤어요. 반을 딱 쪼개보니까 좌측이 800점, 우측이 600점. 600에 20%를 준다는 거죠. 120달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후원 수당이 240달러예요. 가게 한 개일 때는 120달러였는데 가게 3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40달러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9개의 매장에 이런 매출이 퍼졌어요. 그럼 또 여기서 수당이 엄청 업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3BC를 하시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거는 6주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게 한 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동이체로 약 20만 원. 그리고 3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할 때는 매주 4주마다 200점, 약 40만 원. 4주마다 자동이체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28일 기준으로 수당은 한 번 유지하고 급여 4번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저도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유산을 한다 했을 때 반대 엄청 했어요. 그거 쓰지도 않는 걸 왜 사냐고 막 했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설득을 할 때 자기 백화점에서 그 아이클로인가 뭐 에센스인가
그걸 13만 원짜리 여기서 6, 7만 원짜리로 바꾸겠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이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대박이다, 야. 그거 해라, 그냥. 예전에는 막 돈을 막 나한테 1,000만 원 벌어오네, 500만 원 벌어오네 했을 때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비싼 거 쓰다가 유사한 걸 바꾼다길래 가격 싼 걸로 2분의 1짜리를 바꾼다길래 그때는 제가 확 오더라고요. 그거 바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회사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유만 하면 돼요. 공유만. 네. 그래서 팁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입하세요. 가입하셔야지 소비자가 되든 사업자가 됐든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가입을 하셔야지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 공유를 하세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유를 하시면 제가 공유를 하시고 공유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수익이 발생이 되고 왜 돈이 들어왔을까?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하셔야 돼요. 의문점을. 그래서 시스템 가셔야 돼요. 돈이 정말 어떻게 들어왔는지 배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워보면 엄청 쉬워요. 이거 1시간만 배우시면 되거든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그냥 돌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샤워젤로 했고요. 저희 샴푸로 했고요. 너무 좋으니까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시작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오늘 초대하신 그 분에게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야 되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사용할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성격 내성적이고 SNS잖아요. 지금은 찾아와요. 찾아와. 네. 혹시 유산화 제품 사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SNS가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좀만 검색하면 유산화네 저 사람한테 사볼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으러 다니는 보다는 지금보다 시간이 흘러서 제 정보들이 다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걸 캐치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하는 만큼 한계 없는 성장과 수익.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만 딱 3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볼까? 결심을 하세요. 그 결심은 내가 정보를 정확히 알고 나면 결심이 생겨요. 생기고 시간 관리.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시간 분배를 해서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어떻게 공유를 할 건지 이걸 각 스폰서님들과 먼저 한 선배잖아요. 뭐든지 선배한테 배우는 게 가장 빨라요. 네, 배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8년 후에 저 작년에 엄청 울었거든요. 하지만 유산에서 들어온 걸로 직원들 월급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다 줬어요. 직원 월급은. 제가 못 가져가도. 그 유산화 급여로. 네. 8년 후, 5년 후, 3년 후, 1년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유산화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진짜 시간이 오바되는지도 모르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너무나 진짜 저도 스폰서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강의해 주신 이기수 강사님께 뜨거운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와! 네, 스폰서님하고 매일 동그라미 그리던 때가 진짜 생각이 나네요. 자, 이번 시간은 유산화의 꽃 제품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유산화의 제품으로 건강을 되찾은 골드 디렉터 손희승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손희승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 제품 강의를 맡은 공유가 안 됐죠? 네. 죄송해요. 골드 디렉터 손희승입니다.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 오늘 전 제품 강의를 맡은 손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띄워봤는데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세포과학 전문 뉴트리션 기업이 만든 유산화 제품 알아볼 텐데요. 20가지의 훌륭한 유산화 제품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픈 사람만 먹는 게 영양제일까요? 네.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 인류의 최대의 적인 퇴행성 질환과 각종 질병,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장티푸스, 그리고 수두, 쿠렐라, 흑사병,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이 있었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만성 퇴행성 질환, 그리고 대사 질환, 성인성 질환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노화, 퇴행성 질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과연 무엇일까요? 네, 활성산소는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대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몸속에 활용해서 생명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는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거나 세포의 신진대사에 활용하고 각 기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작용한 후에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대사 과정에서 흡입한 산소는 몇 퍼센트 가량은 활성산소로 변화되는데요. 활성산소가 몸 안에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 세포를 산화시키고 손상시키게 되죠. 다양한 성인병 발병의 요인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질병 36,000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했습니다. 활성산소는 몸 안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몸 안에서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몸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를 대항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있는데요. 그 밖에 활성산소의 원인이 또 있어요. 과식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외선, 방사선, 스트레스, 흡연,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과도한 운동, 혈액순환 장애, 전자기기 사용, 그리고 화학물질로부터 우리가 노출됐을 때도 활성산소가 나올 수 있고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산화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제로 보조하고 생활 습관을 통제하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몸은 보호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으려고 했습니다만 좋은 음식이 과연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몸에 100% 전달 흡수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 지금 어떤가요? 네. 그리고 다작으로 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 화학약품 사용으로 토양은 이제 더 이상 미네랄이 고갈되었고 많이 오염되었죠.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식품 속 영양소 감소는 예전부터 이슈화됐던 부분이에요. 1950년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던 철분의 함량이 1998년에는 26개를 먹어야 채울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2021년이니 더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더 이상 식품으로는 영양을 채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영양 불균형입니다. 배부른 영양실조가 심각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충분히 심지어 넘치게 섭취하고 계시는데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 영양실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새끼 식사 너무 잘 챙겨 먹고 있고 디저트로 사과도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챙겨 드신 새끼 식사 5대 영양소는 기본이고 7대 영양소,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겨 드셨을까요? 골고루 챙겨 드셨다면 우리 몸이 원하는 그 함량 다 채우셨을까요? 그리고 디저트로 사과 드셨다고 하시는데 30개쯤 사과 드셨을까요? 그러지 못하셨다면 배부른 영양실조 맞습니다. 음식으로는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양제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드럭 먹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한마디로 인체 내에서 잘못 작용해서 인간으로부터 유익한 영양소를 앗아가는 약물을 뜻하는데요. 약은 양날의 검이죠.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 영양소의 결핍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과 동시에 우리 몸속 코엔자임 Q10 수치도 같이 낮추게 되는데요. 고지혈증 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이 질환을 앓고 계시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몸속 영양소가 일반인보다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보조제로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고요. 이제는 영양제를 먹어야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유산화는 선별된 최고의 품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엄격한 GMP 기준에 준하여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도 최고의 제품임을 증명받았고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 컨슈머랩에서도 검증받았습니다. 자, 그럼 그 훌륭한 유산화 전 제품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유산화의 시그니처 제품 엄지척 비타민 헬스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전부 다. 저는 이렇게 매일 먹고 있고요. 저희 남편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드셔야 한다면 이렇게 드셔야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 살찌겠죠.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엔겔 지수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종합 비타민 헬스팩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하루 두 포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공급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헬스팩 한 포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7가지 식물 추출물 파이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산화만의 기술력, 세포의 타고난 지능을 일깨워주는 셀 시그널링, 인셀리전스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과 같은 고가의 영양소도 아낌없이 넣어주었는데요. 타 저렴이 종합 비타민에는 보기 힘든 셀레늄이 글루타치온 전구 물질이기도 하고요.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드는 강력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탄단지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버너의 연료인 가스라면 미네랄은 버너의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충분히 태워지지 못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팩을 잘 챙겨 드시는 게 다이어트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셀센셜즈, 유산화의 또 하나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성인과 어린이의 중간 연령대나 헬스팩을 섭취하시기에는 아주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코어 미네랄과 비타에이오 이 두 통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셀리전스 기술과 유산화의 독점, 항산화 성분, 올리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리볼은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올리브 성분으로 유산화만의 독점으로 제공하는 기술력입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 종합 비타민 유산이멀즈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어른만큼이나 요즘 너무너무 바쁜데요.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네, 균형 잡힌 영양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유산이멀즈에는 13개의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인공 색소, 인공향 무첨가고요. 무설탕이라서 충치 걱정 없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게 블루베리 맛이고 취업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뎌서 고민이 되시거나 편식이 너무 심하거나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면 우리 아이의 확실한 건강보험 유산이멀즈로 지켜주세요. 네, 다음은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비타민C와 부성분으로 포도씨 추출물을 균형적으로 배합한 항산화 비타민 프로후라바놀 C300인데요. 유산화의 최첨단 기술 NHT,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기술로 하나의 정제를 2개의 층으로 만들었어요. 한 층에는 비타민C 300mg, 또 한 층에는 포도씨 추출물 100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멋으로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비타민C 단일 제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씨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항알레르기, 항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씨의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인 LDL 콜레스테롤 형성을 감소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만성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다음은 코키논 30입니다. 코키논은 코엔자임 Q10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항산화와 혈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코엔자임 Q10은 인체 모든 조직에 존재하고요. ATP 생성에 필요한 조효소 작용을 합니다. ATP는 쉽게 말해서 세포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ATP는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ATP가 잘 만들어져야 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 인체에서 코엔자임 Q10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 8종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코엔자임 Q10의 체내 생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체 조직에서 존재하는 코엔자임 Q10은 감소하고 그리고 생성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죠. 유산화 코키논 30이 컨슈머랩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자주 획득해서, 그렇죠? 다음은 네, 프로글루카민,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글루카민입니다. 프로글루카민은 아연과 더불어서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주 원료인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는 무기질이지만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과 증식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 구성 성분인데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 복제를 방지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막아주고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또 막아줘요. 그래서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면역이 필요하신 분들, 아연, 가임기 여성, 임신기 여성, 수유기 여성, 아연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절마다 유행하는 질병 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 프로글루카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은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정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DHA와 EPA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유익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나 눈 건강 도움될 수 있지만 체내 염증 수치도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죠. 이렇게 열일하는 오메가3 싸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DHA와 EPA 함량이 충분한지, 산화 방지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은이나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지 따져보셔야 돼요. 바이오 오메가는 까다로운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도 순도, 함량, 라벨의 정확성까지도 인정받았고요. 오메가3 지방산 산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E 토코페롤을 함유했고 고온이 아닌 저온에서 2번 정제했습니다. 네, 다음은 폴리C, 항산화 효과에 좋은 비타민 C입니다. 네, 비타민 C의 효능과 역할은 정말 많은데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합성도 관여하고 있고요. 철의 흡수도 돕습니다. 위랑 대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호흡기 감염 질환과 폐렴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혈관의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죠. 그리고 비타민 E와 글루타치온 재생을 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식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세균성 감염에 대한 제1차 방어를 돕고 있습니다. 네, 폴리C에는 하루 1000mg 비타민 C와 함께 구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 루틴, 진피 추출물, 그리고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입니다. 네,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E'이에요. 비타민 E는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E 또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E 보충은 코티졸의 면역 억제 효과까지 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E' 섭취하셔야 됩니다. 네. 유산화 E'은 천연 형태의 생체 이용률이 높은 D알파토코페롤 형태로 하루에 268mg 공급하고 있고요. 비타민 E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춰준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 영양제 비전X DS입니다. 네, 저희 몸이 열량이라고 하면 눈은 9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눈 소중한데요. 이 소중한 눈이 잠잘 때 빼고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정말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다양한 눈 관련 질환도 급증했는데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찾아왔어요. 유선화 비전X DS에는 기존 제품보다 더욱더 업된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C, 아연 함유되어 있고 구성분으로는 마리골드꽃 추출물 루테인이죠. 빌베리 열매 추출물,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코사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연골, 뼈, 힘줄, 결합 조직을 생산하고 관절의 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천연 물질이에요. 글루코사민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요. 유산화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게나 새우, 각각류에서 얻은 글루코사민이 아니라 식물성 글루코사민에서 글루코사민을 함유했기 때문에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는 구성분으로 비타민 C 그리고 메리바 커큐민, 시망 추출물이죠. 이렇게 시망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망 추출물을 메리바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커큐민이 보통 노랑 카레가루 강황에서 들어있는 성분이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은 커큐민이라고 하는데
이 커큐민은 항염과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커큐민이 불용성으로 흡수율이 낮아서 원료나 공법에 따라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차이가 큰데요.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에는 커큐민의 흡수가 잘 되는 메리바 공법의 커큐민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랑이 조금 안 됐네요. 네, 다음은 비타민 D, 마그네칼디예요. 건강한 치아 건강과 우리의 뼈하고 이제 뼈와 치아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마그네칼디인데요. 마그네슘과 칼슘,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마그네슘과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칼슘 단독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면 마그네슘과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칼슘은 인체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로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 99%는 칼슘이 뼈와 치아에 있고요. 나머지 1%는 혈액, 세포, 근육에 존재하고 있죠.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 속에 칼슘을 녹여서 칼슘을 보충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이라는 동일한 칼슘을 섭취했을 때 청소년은 60, 그리고 성인은 30, 노년은 20만큼만 흡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섭취 신경 써야 되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그런 필수 영양소예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국민 영양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죠.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더 이상은 기대하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기 때문에 더 이상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은 기대하기 힘든데요. 비타민 D, 유산화 비타민 D 한정으로 1200 IU를 넉넉히 채워줌으로써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화 비타민 D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D3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헤파실입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책임져줄 울트라 파워 헤파실인데요. 평소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간 건강은 참 회복되기가 쉽지 않죠.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소화액인 쓸개즙, 담즙을 분비하고 지방을 대사하고 저장하고 혈액 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혈액 양도 조절하고요. 노쇠한 적혈구를 파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마당새 간이 근데 나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평상시 제2의 심장인 간을 잘 관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헤파실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추출물 1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그리고 시망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줄 알로엔즈입니다. 평상시 잘 체하시는 분들, 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속이 더부룩한 분들, 두통이 잦은 분들, 피부가 칙칙한 분들, 일석삼조 알로엔즈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장 건강과 건강한 피부와 면역력을 다 지킬 수 있는데요. 알로에베라 잎 중 겔 부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부원료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로엔즈를 섭취하며 위의 산도를 감소시켜주고 장내 균총을 개선시켜주고 장내 부패 정도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변의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속에 소화효소가 부족해집니다. 떡 한 조각만 먹었는데도 잘 체하시는 분들 알로엔즈 섭취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산화 네, 명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은요. 100억 마리 유산균을 한 포에 담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장 건강, 우리 면역의 70%를 장이 담당하고 있죠. 요즘 집집마다 프로바이오틱 다들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건강 프로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건강 프로바이오틱은 그리스어로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즉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유산화 프로바이오틱에는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의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티스 BB12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D 이 두 명품 균주를 50대 50으로 균형으로 배합했습니다. 이 두 균주는 위산이나 담즙에도 살아남아서 장까지 도달해서 정착해서 여러분의 장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따로 섭취하실 필요 없고 함유되어 있어서 더욱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활기찬 건강을 위한 영양제 이소플라본 플러스입니다. 여성은 출산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다 됐다 싶으면 갱년기 오고요. 정말 슬프지만 저희에겐 유산화가 있습니다. 여성들 경우 나이가 들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결국 폐경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죠. 이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자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유산화 이소플라본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구조가 비슷해서 에스트로겐 구조랑 이소플라본 대두 이소플라본의 구조가 비슷해서 주성분으로 사용하였고요. 붉은 토끼잎 추출물 그리고 아마시 혼합분말, 감초뿌리 이렇게 다양한 식물 추출물을 부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여성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다음은 유산화의 식이섬유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화이버지 플러스에 함유되어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는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나 과일,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1970년대 초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여러 성인병이 상당히 많이 발병된다는 확설이 보고되면서 식이섬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식이섬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27에서 40g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기준으로 약 25g 정도 권장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이 되는 식이섬유 화이버지 플러스로 간단하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 저 다이어트 중인데 제일 사랑하는 뉴트리밀 어떻게 잘 설명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균형 잡힌 영양소를 다 공급해 주고요. 진짜 완벽한 라이프를 완성시켜 주는 것 같아요. 뉴트리밀에는 체중 조절 조제식품으로 하루에 꼭 필요한 열량을 다 담고 있고 그리고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초콜릿, 바닐라, 스트로베리 그리고 카푸치노 4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체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뉴트리밀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산화의 단백질 보충 제품 소이 웨이 프로틴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직 구성 중에서 정말 다 필요하지만 1등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게 담았고요. 영어로는 단백질을 프로틴, 중요한 첫 번째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단백질은 모든 생명의 첫 번째 요소이자 활력의 근원입니다. 이 중요한 성분 더 말할 필요 없겠지만 본인의 몸무게에 맞춰서
하루에 4번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 보충 필요한 여성분,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다 드셔야 돼요. 네. 대두 단백질은 소이 프로틴, 그리고 유청 단백질은 웨이 프로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유산화 제품과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해피 스마일 예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제품 강의를 너무나 잘해주신 손희승 강사님께 저희 뜨거운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산화의 제품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해주신 리더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모두 주목해주세요. 김주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체험 사례를 하게 된 김주희입니다. 화면 좀 공유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예, 많이 창피한데요. 저는 운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8월에 가족들과 함께 경주 여행을 갔다가 세균성 장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장염은 태어나서 처음 걸렸거든요. 사실 저는 건강하다고 하면 자부할 정도로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다 시킬 정도로 건강했는데 그 장염에 걸리고 나서는 열흘 동안 병원에 온 식구가 입원을 하게 되면서 8kg가 10일 동안 갑자기 빠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퇴원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 예전처럼 먹지 않아도 살이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붓는데 그냥 먹은 만큼 부으면 괜찮은데요. 너무 속상하게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금방 몸이 살이 찐다는 것보다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안 먹어봐도 아침에 일어나면 팅팅 부어있고 마디마디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독을 할까 고민하다가 파트너들이 다 진행하고 있어서 챌린지를 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챌린지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사실은 살을 빼야 되는 몸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살을 뺏는 목적보다는 우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자꾸 붓는 몸으로 변했었고, 자꾸만 누룽지를 먹어도 그게 얹히기 시작하게 되니까 뭘 먹기가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챌린지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9월 28일 날 제가 체지방이 좀 많죠. 네, 34%였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리려고 큰 옷을 입어도 이렇게 배에 둘레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날은 이때는 이것도 날씬하게 찍는다고 이제 딸내미가 어플로 찍어준 건데도 많이 크죠. 그랬는데 제가 딱 1달 동안이에요. 1달간 다시 챌린지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제일 먼저 이렇게 단 것들을 조금 완전히 줄였어요. 하물며 과일조차도 거의 먹지 않을 정도로 단 것들만 먼저 줄여보자라는 생각으로 단 것들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은 탄수화물 중독처럼 너무 좋아했지만 탄수화물을 완전 100% 끊지는 못했고요. 최소한 줄이기 시작하면서 유산화 챌린지에서 주는 아침 저녁으로 누트밀하고 모든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샐러드라든지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좀 먹는 정도, 그리고 7,000보 정도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화요일 날 재었거든요. 재니까 29%로 5% 정도가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보시면 배둘레가 많이 줄었죠.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우선 잘 들어가지 않는 배도 줄었지만 붓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강의해 주신 정말 영양이 균형 잡게 잡힌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망가진 저의 몸 상태가 다시 너무 좋아지면서 이렇게 옷을 입어도 어떻게 막 찍어도, 사실 이 사진을 올렸던 건 어떤 동작을 찍어도 살이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방법으로 찍어도 이렇게 부하게 찍혀졌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붓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주먹을 쥐려면 서로가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부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저는 살도 빠지게 되고 몸도 너무 건강해지면서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탁월함을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체험 사례를 나눠주신 김주희 님께 하트 뽕뽕 날려주세요. 자, 모두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고고고고 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리더십 강의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정말 솔선수범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멋진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현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현수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유됐죠? 아, 네. 뒷 배경이 가을한 거 보니까 이제 또 한 해가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다행히도 조만간 그동안에 못 뵀던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또 이렇게 조금 흥분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못 뵌 여러분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수입인 것 같아요. 돈을 벌면 프로고, 돈을 못 벌면 아마추어다 이거죠.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지금 축구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35년째 매일 새벽에 축구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돈 한 푼도 못 법니다. 자, 이렇게 무슨 일에서건 어떤 일에서건 특히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프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만큼의 그런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프로 되는 7단계에서 프로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프로가 되라. 예.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의 에릭 웨렉은 맨 첫 장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에릭 웨렉가 아주 명쾌하게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벽하지 않다. 그저 조금 더 나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글에 엄청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입견 또 여러 가지 또 함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팀을 형성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견, 이런 함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화에서 많은 성공자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저자와 공감하는 것은 어쨌든 더 낫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공감하거든요. 어떤 일에 사실 10년, 20년 종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친구들도 지인도 동창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5년, 10년 이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하는 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걸 더더욱 공감해요.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건강적으로 보면 제 주위에 보면 나이가 먹으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약 이 한 가지 이상 안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쓰리고 하나 없이 유산화 사업하기 이전에 젊은 시절보다 훨씬 건강해져 있고 60이 훨씬 넘은 지금도 이렇게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즐겁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들이나 옆에 지인들이 너 유산하길 참 잘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뭐 60을 헐썩 넘어가지고 5, 6년 있으면 이제 70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이에도. 그래서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심심하다, 뭐 지루한 거 싫다, 건강해지고 싶다, 돈을 더 벌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 일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이럴까요? 여기 이 사람 폴 제인 필저는 22살에 시티은행 이사가 되었고 24살에 뉴욕대 부교수,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를 위원을 했습니다. 아주 천재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힘은 가장 특징, 지적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을 구축해서 아주 바로 이게 조직을 구축하는 거.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아주 매우 독특하고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공유 경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보통 공유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다 하면 집을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고 우버라고 하는 것은 차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외형의 물건이 아닌 집이나 차가 아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을 이거를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폴 제인 필저의 말에 의하면 지적 유통망을 공유해서 이 유통망 자체를 구축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 그냥 우리들이 일반 알기에는 듣기에는 막연한 개념 같지만 제가 15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유사나이를 해온 결과 너무나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지적 유통망을 공유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뭘까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쉬워요. 자, 보죠. 첫 번째는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힘, 이게 굉장히 특별한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한 힘이 뭐냐면 조직화하는 가장 큰 힘이죠. 조직화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만 나에게 있다면 정말 폴 제인 필저가 말한 아주 특별한 비즈니스 형태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일반적인 보통의 일들은 첫 번째로 끝나죠. 자, 보세요.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직장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아마 승진이 빠를 거예요. 그냥 만약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자영업을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매출을 아주 증대시키고 고객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영업처럼 고객을 늘려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서 벗어나서 여기 현금 흐름 4분면에 보면 비즈니스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B 사분면으로 이동이 가능한다는 거죠. employee. 이 사분면을 벗어나서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한다면 셀프 임플로이 S 사분면을 벗어나서 이거를 나의 비즈니스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B 사분면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가르치는 힘과 조직화하는 힘이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I 사분면으로 자산으로까지 넘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로 대단한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직업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하나의 조건이, 아주 쉬운 조건이지만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화, 이것 조직화까지는 어려운 많은 긴 과정을 또 잘 헤쳐나가야 되고 또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소신과 내 소신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결국 이 힘을 갖게 되는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산화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몇 년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힘을 갖고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개발시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리더가 돼야 한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죠. 존 맥스웰은 리더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성품이라고 했거든요.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15년 동안 하면서 보고 느낀 거 생각하건데 좋은 성품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제 아냐면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분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분들이 계세요. 정말 성공하시겠다. 저 성품 가지시고. 근데 이분이 이 일에서 엄청난 결과를 내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이루신 건 아니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중에 몇 분은 도중에 이 일을 하시다 더 이상 못하겠다, 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좋은 성품이 리더십이 있기에 필요한 첫 번째 중요 요건인 걸 하지만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15년을 일을 한 결론이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대단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가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 결과가 다른 이유를, 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또 서로 얘기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는 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보다 꿈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꿈도 물을 줘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꿈도 사실은 성장을 시켜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꿈이 그냥 이루어졌을 때 그 이상의 꿈을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대부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말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결과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이제 뭘까요? 그런 행동의 차이라고. 그건 이제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액션으로 옮겨서 사실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죠. 많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실수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행동도 마찬가지로 많은 행동을 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 실수가 사실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또 결과가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웠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시도를 하는 것을 그냥 이게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했으니까 그 이상은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결과밖에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수를 통해서 요만큼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가 저는 행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동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보고요. 진짜 가장 큰 결과의 차이 가져오는 것은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보다 나아지려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를 개발시켰는가. 바로 이게 차별화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영어로 보니까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드림, 두 번째 do, 행동, 세 번째 difference,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시도하고 결국은 나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디프런스, 바로 차별화의 그 차이 합이 결국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좋은 성과를 얻고 싶어, 좋은 결과를 갖고 싶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D, 3D 있잖아요. 꿈을 더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또 두,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을 어느 만큼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통으로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디퍼런스. 나 자신을 보다 차별화시켜서 정말 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의 결과를, 차별화된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저를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됐어요.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보통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나의 핑계, 코로나 핑계, 뭐 무슨 아이들 핑계,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멈췄다는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을 이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성공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사업 시작했어요. 사장이 됐어요. 누가 여러분을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컨트롤해주는 도구가 있나요? 컨트롤해주는 룰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만약에 다닌다면 회사의 룰이, 회사를 이제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출퇴근도 해야 되고, 또 상사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월급을 받아 하니까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맡은 업무를 완수해서 성과를 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가 사장이 됐다. 사장이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루틴 자체가 없어요. 내가 강제하지 않으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본사 교육장이 나와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어서 옆에 형제 라인 보고 스폰서님 있고 파트너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사실 길어지면서 나 혼자 내가 매일매일 계획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멈췄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이제 나은 결과를,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유산화 전 제품으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제품으로 나를 바꾸는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뭐 해야 돼요? 저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고 프로바이오틱 먹습니다. 먹을 것들 먹고 얼굴에 또 바르는 것들 바르고 막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쁘게 하고 아주 예쁘게 단장하시고 나가셔야겠죠. 근데 이제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명단을 써야 하고 근데 저는 이 명단을 카톡에서 사실 많이 찾습니다. 이 카톡에서 명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촉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카톡하고 전화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게 바로 명단 개발 장소이고 명단 접촉이죠. 이것들이 두 번째 루틴이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가셔야 되겠죠.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미팅 하셔야겠죠. 미팅 하실 때 뭐 한다? 경물생심이라고 보여주고 밥 먹을 때 먹여줄 거 먹여주세요. 헬스팩 먹여주세요. 프로바이오틱 먹여주세요. 이러면서 뭐 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사업에 관심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자, 네 번째 뭐 한다? 시스템에 참여한다. 시스템 참여죠. 회사 시스템, 그룹, 뭐 팀, 스폰서님 미팅 매일매일 이런 시스템 있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요즘에는 시스템이 거의 이제 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시스템을 참석하면서 한 가지 내가 주관하는 미팅이 하나 더 있으면 더 금상첨화고 더 좋겠죠. 자, 다섯 번째 루틴은 내가 매일매일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나, 오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미팅을 했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게 안 되시면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어저께 뭘 했는지, 그저께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장님이니까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리더이잖아요. 리더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을 내가 컨트롤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경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프로답게 일을 하셔야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왕 여러분 시작하기로 했으면 프로가 되셔서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면 그렇게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잠깐 나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만의 루틴을 만드셔서 반드시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정말로 꼭 유산화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프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김현수 강사님께 정말 왕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띄워주세요. 네, 공지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명강사 김규수 원장님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석세스 코어가 43기가 비대면으로 모집 중입니다. 골드 이상님들도 단계별로 성장할 때마다 다시 이수하는 슬기로운 로얄 습관. 내가 이수하고 파트너도 연속 이수할 경우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폰서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음은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가 뜨거운 반응 속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다이어트 챌린지 고고해 주시고요. 건강과 성장의 기회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4일 이 시간에는 열정적인 성공 비결을 전해드릴 사업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고도현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고도현 스폰서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볼륨을 안 켜놨네. 엄지척 해주세요. 자, 투컷 찍을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잠깐만요. 하나 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모두 진행을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강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스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리더님들 해피데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만이야. 아니 나는 왜 다이어트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